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가슴에 달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디캠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슈화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한문철 변호사에서 이제 1부, 2부, 3부로 영상을 다뤘더라고요. 바로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님한테 폭언과 폭행 그리고 공갈, 협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 2시간 전에 사건 반장에서 이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디캠 그리고 이렇게 액션캠 이런 부분들의 검색어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바디캠과 대리운전 과정에 있어서 폭언 및 폭행, 그 다음에 오해와 절도에 대한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부분을 제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현금 콜이었습니다. 손님이 현금을 요청하셨고 운행이 완료되기 전에 현금 결제를 요구했는데 손님이 2만원짜리 콜이었는데 만원밖에 없던 겁니다. 계좌 이체를 한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정기 점검 시간이었어요. 서버 점검 진행하면 이체가 막히잖아요. 대략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까지. 그때 시간이 걸려가지고 기사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체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전화번호 손님 번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받아가야지만 여기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좀 안 좋게 받아들였는지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대처도 있고 손님 입장에서도 이게 좀 너무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지 현직 저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투잡을 대략 한 5년 정도 진행을 한 입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정기 점검 시간에 만약에 이체를 하는데 이체가 막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 하나는 뭐냐면 그 2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현금을 굳이 받아가는 것보다 콜센터 요청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카드 결제를 좀 바꿔달라고 하면 콜센터에서도 당연스레 손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럼 카드 결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손님이 거부를 한다면 솔직히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하기로 약속이 이미 협의가 되었고 일부 기사님 중에는 반드시 꼭 현금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금 콜만 골라서 타세요. 왜 그러냐면 계좌 이체로 계좌의 통장 사용이 금융에 제한이 있거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니면은 뭐 내용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계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필히 현금을 받아야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현금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누락되거든요. 이게 현금 어차피 대리운전 업무가 영세율이기 때문에 뭐 소득 신고가 돼도 안 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소득 신고가 됨으로써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현금콜만 골라 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금이든 카드든 모든 게 다 세금 신고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아쉬웠던 건 카드 결제로 유도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끝났을 상황인데 받아들인 손님 입장에서도 아마 술을 한 잔 드시고 옆에 계셨던 여성분이 뭐 집사람인지 애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지 지금 뭐 얘기 들린 뭐 그 이상의 관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을까 저도 참 의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기사님 뭐 제가 어떻게 뭐 기다렸다가 이체를 해드리겠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욕을 하면서까지 언쟁을 하고 차에 내려서 2차적인 폭행을 가하고 그걸 또 여성분은 자해 공간 자기가 맞았다고 뭐 벽에다가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했는지 도무지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당장 달려가지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신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오해를 빨리 풀어내야지, 안 그러면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라면 그 영상 속에 나왔던, 물론 모자이크 되었지만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루엣을 보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누구다 라는 게 아마 이미 다 추측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가셔가지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합의할 거 하고, 그 사람의 대리운전 기사님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정말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거의 한 1년 동안 그 내용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거든요. 당고개에서 포천 대진대학교 가는 오더를 수행하는 과정에 뒤에서 자더라고요. 갑자기 도착했다고 제가 깨웠죠. 손님 다 도착했습니다. 현금 결제시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결제 좀 부탁드릴게요. 깨웠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때리려는 신용을 하고 욕을 엄청 퍼부으면서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술주정인지 아니면은 뭐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현실과 어떤 꿈속의 그런 분간을 못했는지 제가 바로 말했죠. 손님,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장착되어 있는 액션캠 틀고 이 내용이 모두 녹화될 겁니다. 둘이 있는 관계에서는 이게 증거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하겠습니다. 녹화 딱 하고, 그런데도 뭐 폭언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러드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112 신고해서 여기 포천에 대진대학교 정문 앞인데 빨리 와달라고, 지금 톤인가 대리운전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지금 폭행하려고 하고 저를 욕한다 했더니 바로 한 5분도 안 돼서 달려오더라고요.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분이 좀 당황하시더니 그때부터 얘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온순한 양처럼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말하지. 죄송하지만 제 여기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에 지금 본인이 행동하신 내용들이 모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하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저한테 당장 사과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돈 주시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완전 이 새끼 저 새끼 진짜 정말 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을 엄청 들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걸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희롱입니다. 저는 여자 손님한테 당한 게 아니고 남자 손님한테 희롱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의정부에서 양주시 들어오는 콜을 오더를 수행하는 과정에 마찬가지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남자분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다가 갑자기 제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얼굴이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고 제 허벅지를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바로 밀치고,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갑자기 욕이 팍 나온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따지면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바로 간다, 지금 장난하지 말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하고 약간 좀 진정을 시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해서 뭐 제가 좋다느니 말라느니 누구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마누라 이름을 부르는 건지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아쉽게도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아가지고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요지가 없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당했다 설명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는 항상 카메라를 소지하고, 물론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유튜버로서 대리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상 속에 담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꼭 반드시 이 카메라를 장착하고 다닙니다. 카메라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디캠이 있고요. 초소형입니다. 정말 조그매 이렇게 요만한 카메라거든요.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만한 요 카메라가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요만한 카메라로 10시간 이상 녹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도 촬영이 원활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촬영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제품 중에 거의 90%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물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상표를 바꿔서 판매하거나
내지 그 제품을 그대로 위탁해서 판매해서 수익의 마진 구조를 유통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판매량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말 그대로 직구를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굉장히 지금 높죠. AS 또한 해외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일단 판매를 하고서 AS는 끝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제품 자체들이 1년에서 2년 정도를 못 가거든요. SD 메모리 카드는 지속적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촬영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녹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충돌해가지고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후에 2탄에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과 금액,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요모조모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우 안정적이고 제품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가치가 높은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야기가 좀 새갔는데요. 무튼 이런 경우와, 그리고 도난입니다. 대리운전 과정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일단 무조건 조사 갑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영상 속에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요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없으면 가서 무조건 조사받고 상대방은 잊어버렸다, 나는 안 가져가다, 서로 의견이 계속 대립되면서 2차 3차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뭐 당연히 증거물이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 나겠지만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귀찮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리운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한 번씩은 꼭 해봤을 내용인데요. 바로 현금 분실입니다. 본인의 지갑 속에 현금이 있었는데 대리운전 끝나고 다음날 술 깨고 일어나 보니까 있었던 현금이 없어졌네? 그 현금이 누가 가져간 거야? 기사가 지갑을 빼서 가져갔나? 아니면 내가 뭐 현금을 더 줬나? 아니면 카드 결제였는데 분명히 대리운전 요금은 카드 결제였는데 추가적으로 요금을 2배로 줬나? 이렇게 서로 언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의 중요성은 지금도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실검으로 막 올라가고 있고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 11번가 등에서 굉장히 바디캠의 검색률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굉장히, 그게 진짜일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게 뭐 도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운행을 마치고 나서 운행하는 과정이라서 했던 내용들과 운행이 끝나고 나서 그냥 싹 바뀌는 겁니다. 기사님 돌아가면 끝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불합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동료 기사분들이 경험했던 내용, 저도 당할 수 있거든요. 동료 기사분들이 당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운행 과정에서 사고는 거의 안 납니다. 교통사고나 그 다음에 접촉사고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냐면 차를 주차장에서 빼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90%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때 사고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하게 나거든요. 휀다가 스크래치가 살짝 난다든지 도색이 벗겨질 정도, 범퍼가 아주 살짝 닿아가지고 조금 손상이 발생된다든지, 주차장 출구 나가면서 경계석에 휠을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휠이 손상된다든지, 타이어가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앞 범퍼가 토퍼에 닿아가지고 범퍼가 약간 손상이 된다든지, 굉장히 경미한, 누가 봐도 이것은 경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품대를 속여가지고 카센터와 짜고 쳐가지고 부품을 많이 불려서 청구하거나, 두 번째는 이것도 진짜 어이없거든요. 물론 정말 다쳐가지고 목이 아프거나 몸이 아파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건 매우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스크래치, 느낌도 없는, 차의 충격이나 흔들림도 없는 상태에서 방지턱 넘을 때 다칩니까? 뭐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한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내용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분명히 어떤 채널이라든지 TV, 뉴스 등에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당했거나 중요한 영상 자료나 아니면 자료가 갖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들을 취합해서 방송사나 언론사나 아니면은 한문천 TV나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 분들께 자문을 구해가지고 영상에 담아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이시라면 그런 경우가 발생돼 진짜 경미하지 않고 접촉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칠 정도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들이고자 딸이고자 자식이고자 아버지고자 하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댁까지 귀가해주는 업무를 하는 대리운전 기사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입니다. 그분들이 밤에 식사도 못 하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밤에 밥도 못 먹거든요. 진짜 고생하시면서 모셔다 드리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편취하려고 하는 행동은 되도록이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 카페에 대리운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 가슴이 비통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유명하고 이 영상에 대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들을 취합해서 편집해서 이거를 맨날 패널로 이렇게 방송에 송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료를 만들어서 해도 이게 아마 사회적인 이슈로 될 겁니다. 저도 이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보려다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직접 당하셨던 분들이 제보를 상당히 꺼려하시고 그 다음에 귀찮아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움직여줘서 이거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줘야지,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지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운전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자의 노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오해를 하지 마세요. 보시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우 경미하고 다치지 않을 정도에 해당되는 경미한 스크래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인 접수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거를 3명, 4명이 같이 타서 서로 악용하는 경우, 오늘은 헤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 대인 접수 요구하면 처리해준다는 걸 누군가 옆에 조력해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저녁에 나가서 굉장히 피땀 흘려서 하루에 10만원, 5만원, 3만원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 심지어는 2번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업무를 아예 못합니다. 생업이 아예 그냥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접촉사고라 하면 모르겠지만 생업에 달린 우리 특고 대리운전 기사님들한테 만큼은 조금이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정말 정당하게 해야겠다는 건 당연히 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경미하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옆에 조력해 준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더 내려놓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이 많지만 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좀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은 제가 바디캠 종류와 그 다음에 액션캠 종류를 어떤 제품을 사야지 호갱을 당하지 않는지를 만들어서 이번 주 내에 제작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